어, 오늘은 이제 예민한 성격을 못 고치는 분들에게 를 향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당히 예민한 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이 잦았죠.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게 왜 별거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을 엄밀히 적용하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맞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뭘 그렇게 빡빡하게 생각을 하냐, 별의별 거에 다 의미를 두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민한 성격들은 본인에게 반드시 이렇게 피곤도를 증가시켜요. 피곤도 반드시 증가시킨다.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꼭 고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예민한 성격도 성격이다 하면서 뭐 이럴 수 있는데, 예민한 성격을 고친다는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은 아니고, 자기의 예민성을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이러이러한 경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좀 제한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보통은 이제 주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민한 성격인 사람들이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완성도를 기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좋지 않은 부분들,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삶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고칠 것이냐? 많은 사람을 만나면 고쳐지는 거, 안 고쳐집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상상을 하고 거기서 계속 내 스스로 괜찮다 이거는 별일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되뇌이셔야 됩니다. 다시 자기가 고통받는 부분을 상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상을 하면 이렇게 이제 편도체가 흥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거기서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 아니다 괜찮다를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상도 도움이 되는데,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직접적인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명상 오래 해봤는데, 명상을 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내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감한 기본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돼요. 민감한 기본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런 상황이 똑같이 닥치면 거기서는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아요. 명상이 별다른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을 하고 그러한 순간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갑자기 기분이 훅 나빠지거든요. 그때 이제 괜찮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암기의 영역이죠. 술 먹다가 누군가 기분이 상했어, 누군가와 얘기를 하다가 기분이 상했어. 그럼 기분이 상했는 상황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뭐 메모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을 기억하고 집에 와서 그 생각 다시 하면 갑자기 또 이불을 박차게 되겠죠. 근데 이불 박차는 거를 상황을 보고 괜찮다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자연히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통을 받는 기간만 더 늘어납니다.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고통받는 양이 훨씬 늘어나고 이렇다 할 뚜렷한 진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수영을 했어요. 수영을 20년간 하는 사람들이 왼팔이 고질적으로 빨리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는가? 아니요. 그냥 20년간 수영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극복하지 않고 계속 하던 대로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형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좌회전입니다. 호흡을 할 때 왼팔이 떨어진단 말이죠. 중력이 아니라 몸의 밸런스가 오른쪽이 들리면 왼쪽이 떨어지니까 왼쪽이 잠시 후 떨어지는 거를 좌회전입니다. 팔을 길게 펴면서 부력으로 버텨야 돼요. 부력으로 버텨야 되는데 그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팔 자유형하면서 고개를 이쪽으로 돌아서 막 이렇게 수영을 할 때 왼쪽 팔이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앞으로 발차기 하고 고개를 틀면서 이렇게 갈 때 계속 왼팔이 버티고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자유형을 계속 할 때 왼쪽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자유형이 왼팔 떨어지지 않게, 왼팔 떨어지지 않게, 왼팔 떨어지지 않게, 왼팔 떨어지지 않게, 왼팔 떨어지지 않게.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서 늘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런 걸 드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걸 드릴이라 합니다. 300m 나는 2비트 발차기를 하고 있는데 6비트로 자유형을 바꾸고 차로를 싶어. 이용하세요. 잘 안 됩니다. 6비트로 참여하면 힘들거든요. 하다 보면 다시 2비트로 돌아갑니다. 6비트로 바꾸려면 본인이 처음부터 25m를 6비트로 가고 50m를 6비트로 가고 75m를 6비트로 가고 100m를 6비트로 가고 계속 그거를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거리가 확 줄거든요. 뭐 20바퀴 이래 돌던 사람이 갑자기 6비트로 발차기 하라 하니까 2바퀴 돌면 앵꾸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6비트를 하면서 쓰지 않던 6비트를 하면서 기존에는 쓰지 않던 하체 근육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비트로 바꿀 거면 그렇게 거리의 손실을 엄청 보더라도 계속 6비트로 발차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첼로 예로 들어볼게요. 첼로에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부분을 제가 뭐 예를 들어 크로아티안 랩소디를 지금 연주를 하고 있다. 따다다다다다 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 손이 잘 안 간다. 그쪽에서 아유 몇 번 하니까 팔꿈치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손에 힘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그쪽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물쩍 넘어가는데 크로아티안 랩소디라고 하는 곡을 뭐 막말로 100번을 연주를 해도 그쪽 부분에서 계속 걸려 넘어져요. 계속 걸려 넘어져요. 300m 앞에 다른 부분, 쉬운 부분, 잘하는 부분은 계속 잘하게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거기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곡 전체를 연습하는 게 연습이 아니고 그거는 버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버리고 따단따다다다다 그 부분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 연습하는데 그것마저도 잘 안 된다. 그럼 따단따를 떨어서 하든지 아니면 부점 따단 뭐 이런 식으로 부점 연습을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골프 칠 때도 우리가 공을 칠 때 클럽이 수직 낙하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다. 공 치는 사람 중에 클럽이 수직 낙하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요새 유튜브 보면 다 이제 다 프로죠. 뭐 다 우리는 다 프로죠. 아는 건 다 프로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직 낙하를 할 때 있어서 실제로 다음 스윙을 쳐보면 수직 낙하를 적용을 해서 치다 보면 뒤쪽에서 클럽이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거나 공이 뭐 택도 아닌 방향으로 맞거든요. 그러면 공을 계속 치시면 안 돼요. 공을 계속 치면 안 되고 공을 치워버리고 수직 낙하 연습만 계속하거나 수직 낙하 연습 이후에 팔로우 스루까지 가는 빈 스윙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반복하셔야 그래야 이 수직 낙하가 몸에 익혀지는 것이지 계속 공을 치면서 계속 친다고 해서 수직 낙하가 익혀지는 게 아니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얘기가 있죠. 어떤 한 가지 일을 1만 시간 동안 하면 달인이 된다.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틀린 말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1만 시간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뭔가 마인드를 갖고 요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들의 총합이 1만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1만 시간 동안 다 그걸 제가 첼로를 1만 시간 동안 연주를 해갖고 고수가 되겠다. 1만 시간 동안 연주해도 고수가 안 될 거예요 아마. 1만 시간 동안 연주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그쪽 부분만 딱 잘라내놓고 계속 이렇게 연주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할 때도 다 그냥 운동하면 온몸에 근육이 다 붙나요? 아니죠? 특정 부위에 근육을 붙이고 싶다고 하면 특정 부위에 근육을 붙이도록 고안된 운동법이 있으니 그거를 올바른 자세에 맞게 잡아서 적은 횟수라도 그 자세에 맞게 반복을 해야 그때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거고, 이제 그게 잘 되면 이제 고중량으로 해서 반복을 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죠. 예민한 성격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타고난 게 그런데 어떡해요. 예민한 성격은 고쳐지지 않지만 이 예민한 성격에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성격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단점이 우리의 삶을 너무 크게 걸고 넘어지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극단적인 경우에는 뭐 우울증에 빠졌다가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사람만 많이 만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속이 상했을 때 특정 부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상하고 그 상태에서 욱하는 거 참고 마음을 달래게 진정시키고 그런 걸 하셔야 돼요. 명상 좋죠. 명상 좋은데 명상은 막상 힘들 때는 도움이 안 돼요. 일이 다 끝나고 자기 혼자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에 유유자기적하게 명상을 하는 것이, 막상 힘든 시간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막상 그 사람이랑 얼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가 평소에 명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견뎌낼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화가 날 때는 아무것도 컨트롤 해주지 않아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자기가 마인드를 갖고 하던 거를 상상을 하고, 상상을 했는 상황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리사이클이 되는 거죠. 그거 다시 그대로 플레이하는 거. 그렇게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정 상황에 맞게 분할하여 반복 훈련하는 걸 드릴을 하고, 그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하며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한 드릴들, 특히 자기 성격을 고치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드릴들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